필수 개념 장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자, 여기서 필수 개념 장착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색다른 것들이 아니고요. 수능률이라고 하는 표현이 다른 의미는 아니에요. 수능률은 결국 생성물이 생기는 그 비율을 보자라고 하는 건데, 반응 조건에 따라서는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될 수도 있겠고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앞에서 공부해 왔잖아요. 그러면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는, 즉 압력의 변화를 준다던가 혹은 온도의 변화를 주게 되면 정반응이 더 우세하게 진행되어서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. 그런 것들이 문제 조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그래프 형태로 주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. 자, 만약 1번에 대한 그래프가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말의 의미가 뭐가 될까라고 하는 건데요. 첫 번째 그래프에서 먼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X축에다가 온도를 줬습니다. 온도를 증가시켜 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니? 라고 하면 그 반응의 조건이 고압 조건이던 혹은 저압 조건이던 어쨌든 수능률이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. 즉 정반응 결과로서 델타 H가 증가를 하게 되는, 즉 우리가 온도를 증가시켜 주게 되면 수능률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정반응이 더 우세하게 진행되는 거니까 이 반응에 대한 반응 엔탈피는 0보다 큰 흡열 반응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겠죠. 또 한 가지는 압력을 바꿔줬더니 고압이 아닌 저압으로 압력을 낮춰줬더니, 그 말은 부피를 증가시켜줬더니 수능률이 증가했다는 거예요. 부피를 증가시켜줬더니 정반응이 더 우세하게 진행됐다? 그 말은 부피를 증가시켜주게 되는 조건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입자수가 증가되는 그 방향이 정반이 되는 거구나. 즉 A, B에 대한 합보다는 C가 더 크다라고 말해줄 수 있겠구나. 따라서 우리가 입자수가 증가되는 방향이구나.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. 만약에 반대로 그러면 X축에다가는 압력을 주고요. Y축은 똑같이 수능률을 줬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랬을 때 이번에는 온도 조건을 바꿔서 주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해석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겁니다.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우리는 전체 압력을 다음과 같이 높여주게 되면 수능률이 감소가 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. 그 온도 조건이 고온이었든지 혹은 저온이었든지 상관이 없죠. 분명히 압력을 높여주게 되면 그 덕분에 결과로서는 생성물의 양은 감소가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. 즉 압력을 높여주게 되는 게 생성량을 줄인다. 그럼 그 말을 반대로 바꿔보면요. 우리가 부피를 줄여주게 되면 그러면 덕분에 생성량이 줄어든다. 즉 부피를 줄여주게 되면 정반응 가는 게 아니라 역반응 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. 따라서 부피를 감소시켜주면 진행되는 방향이 역반응이 되주므로 역반응 쪽의 입자수가 감소, 정반응은 입자수 증가. 먼저 하나 읽어줄 수 있겠네요. 또 한 가지, 저온에서 그러면 고온으로 똑같은 압력 조건에서 바꿔주니까 수능률이 증가했네요. 이건 너무 쉬워지게 되겠죠. 따라서 델타 H 0보다 크다. 이 똑같은 내용을 아래쪽의 그래프에서 조금씩만 바꿔서 그림으로 준 거니까 여러분들 복습하시면서 다시 한번 적용시키는 연습을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. 왜냐면 과거에 이미 반응물의 몰수가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감소가 되는 것들로 보여줬던 그래프가 있었으니까 그런 형태를 좀 바꿔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수능률의 형태로 출제가 될 수 있게 될 거니까 여러분이 한 번 정도는 미리 대비를 해두자라고 하는 겁니다. 자, 여기까지 개념이 다 정리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나머지 난이도가 거의 극상에 가까운 화학평형 문제들, 나머지 독한 문제들 남아있는 것들 우리가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.